흰 털은요, 노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관상학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타난 털이라고 해서 귀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 한수는 몸에 이런 털이 있으면 평생 호강하며 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에 있는 털을 관상학에서는요, 산의 수풀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의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우선 땅이 비옥하고 적당량의 일조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줄기가 원활해서 적당량의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나무가 원활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좋고 해와 달의 일조량이 적당하고 물이 좋아야 초목이 윤택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털도 신체의 각 부위가 요구하는 필요 조건을 다 충족된 연후에 비로소 털은 윤택해집니다. 털은요, 내장 기능의 발로라고 합니다. 내장 기능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경우 털은요, 윤기가 흐르며 부드러워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 장기 등 신체 조건이 좋지 못하면요, 털은 마치 가을날의 잡초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런 털은 신체 부위에 어디에 있든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 조건이 좋으면요, 털은 윤택하고 빼어나며 부드럽고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털입니다. 관상학에서 초목에 비유되는 털은요, 가늘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너무 빽빽하면요, 탕모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콩이 우짜라서 잎이 많으면요, 콩은 열매를 맺지 않고 빈 꼬투리만 남기고 콩 농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식물이 걸음길을 너무 빨아서 푸르름을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게 되면 진이 다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진이 다 빠진 후에는요, 열매를 맺는다 해도 제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나무에 잎사귀가 지나치게 많으면 열매가 잘 열리지 못하듯 우리 인간도 몸에 털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손을 많이 두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털이 많은 사람은요, 정이 많아 여러 사람에게 정열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몸에 너무 털이 없어도 좋지 않게 봅니다. 털이 부족하면 잎이 없는 나무처럼 험준한 돌산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은 용맹하나 융통성이 없고 단순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요, 매끄럽게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남성의 인중에는요, 반드시 수려한 수염이 있어야 좋다 그랬습니다. 삐죽삐죽 드물게 나와 있어서 마치 염소의 수염과 같다면요, 사극에 나오는 간신배를 연상하게 합니다. 고양이나 개, 말, 닭 같은 동물은요, 사나워지게 되면 깃털이 빳빳하게 솟구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털도 이처럼 뻣뻣하게 일어서면 성격이 과격하며 사납다 그랬습니다. 또한 구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격이 조급하고 다소 거칠며 학문을 탐구하기보다는 활동적인 그런 일에 종사하면 성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갈고 닦고 연구하는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구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앉아서 학문에 정진하려면 뜨거운 혈기보다는요, 차분한 성격과 이성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나이가 들어 살이 찐 사람이 털이 빠지는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땅 속에 있는 감자는 입이 드물어야지만 오히려 감자는 실하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이 털이 지나치게 많이 빠지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 나뭇잎이 시들고 떨어지면 나무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이치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요, 노인이 치아나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고 합니다. 이는요, 호르몬의 역류 현상으로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아서 결국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관상서적인 유장산법에서는 눈이 작은 사람은 눈썹 털이 드문 것을 꺼리지 않으며 눈이 큰 사람은 눈썹이 두터운 것을 꺼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와 항문에 털이 있으면 주로 일생 동안 성병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등에 털이 생기면 일생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유방에 가는 털이 생기면 필시 훌륭한 자녀를 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남녀 모두 음모가 지나치게 많으면 생각이 좁고 무지해서 사회생활에서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여성이 음기가 강하면요, 음모가 많아져서 육체적인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양기가 강해지면요, 머리털이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거우면 나뭇잎이 타 죽는 그런 이치입니다. 머리가 빠진 사람이 정력이 강하다는 것도 여기에 바로 그 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흰 털은요, 노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관상학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타난 털이라고 해서 귀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 눈썹이 있다면 복을 가져오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눈썹에 흰 털이 난 것을 백미라고 합니다. 백미는 흰 눈썹이란 뜻입니다. 고사성어에 여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쓸 때 이 백미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백미라는 말은요, 중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 촉한 시대 때 마씨의 5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에 흰 털이 있는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이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관상학 서적인 유장상법에서는요, 목덜미에 부드러운 털이 있으면 복이 있고 얼굴 광대뼈 부위에 털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털은요, 풀과 나무로 봅니다. 우리가 난초를 보면 가늘고 길게 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털도 가늘고 수려한 것을 좋게 봅니다. 반면 뻣뻣하거나 거친 털의 경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총론적으로 털은요, 가늘고 부드럽고 윤택해야 좋은 털입니다. 관상학에서 털이 윤택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이는 혈색이 밝지 않는 것이고 혈색이 밝지 않는데 어찌 털이 윤택하고 부드럽게 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몸의 털을 잘 살펴보아서 건강관리는 물론 나의 운세를 잘 판단해서 이 세상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